40이나 50 정도 되면 무기력해지고 성욕도 안 생기고 짜증나고 막 지루하고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성관계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덜 하죠. 안 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못 알아챌 가능성도 너무 많고. 교수님, 그럼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가기 위한 뭐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섹스를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힘든데 어색하고 그거를 좀 넘어가려면.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과 성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배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의 인생 성교육자가 되고 싶은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관계가 일정 관계에 취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대표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성관계가 없어지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30대까지는 테스토스테론 잘 나오지만 30대부터 이제 1년에 1에서 3까지 뚝뚝 떨어져요. 물론 뭐 그것이 잘 많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욕에 테스토스테론이 100%는 아니에요. 뭐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이나 50 정도 되면 꽤 많이 좀 떨어졌겠죠. 그럼 좀 지루하고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뭐 무기력해지고 성욕도 안 생기고 짜증나고 막 식은땀 나고 가슴도 뛰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데 여자는 또 49에서 이제 52 정도의 폐경이 오면 전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정말 뚝 안 나와요. 아주 미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에스트로겐이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게 결핍되면서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여자들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피부도 건조해져. 물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방년 18세, 16세 이런 막 물이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진짜 물이구나. 얼굴이 막 이렇게 정말 발그레지고 이렇게 왜 피가 잘 도는 것 같은 그런 촉촉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성은 에스트로겐 되게 풍부할 때 사실 좋아하죠. 근데 나이 든 여자들을 보면 일단 피부에 주름이, 물기가 없어지니까 주름이 생기고 건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눈도 예전처럼 초롱초롱하고 촉촉하지 않고 입술도 얇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기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기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질액이 좀 애액이 덜 나오는 거죠. 애액이 금방금방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아파질 수도 있고 삽입할 때 좀 미끌미끌하게 애액이 좀 나와야 그 성관계 할 때도 덜 아픈데 그게 안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지니까 아프고 상처나기 쉽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면 성욕도 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나이쯤 되면 이제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잖아요. 당뇨 같은 거, 혈압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들 술을 또 많이 먹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러면 당연히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뭐 지방간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발기도 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관계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덜 하죠. 안 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못 알아챌 가능성도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퇴화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라고 해요. 하나는 뇌고 하나는 성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뇌는 이제 기억력 떨어지고 인지력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성기가 그렇게 되는 건 남자들은 뭐 발기 잘 안 되는 거, 뭐 성욕이 잘 안 생기는 거, 뭐 이런 거라면 여자들은 건조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여자들도 성욕이 좀 안 생기죠. 이제 특히 폐경되면 더 안 생기죠. 어느 정도 기간 정도가 되면 그런 위험성을 보일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 뭐 혹시 그런 기간 같은 게 있나요? 다르죠.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일 이상적인 건 일주일에 2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들의 주기는 보통 3일에 한 번씩 이 정액이 바꿔지면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주일에 2번 사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같이 바쁠 때 어떻게 2번씩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은 그냥 부부간의 섹스로 하고 한 번은 그냥 자유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사정을 해주면 건강한 정자가 자꾸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몇 살까지 만들어요.
좋을 때까지 만들겠죠. 내가 관리 잘하면. 그래서 리처드 기어나 뭐 안소니 킨이나 뭐 알랭 들롱이나 이런 사람 다 늦둥이 봤잖아요. 파바로티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정자가 나오고 어차피 정자하고 난자는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 여자가 젊으면 가능하면 폐경이 안 됐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기능은 쓰는 게 맞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정을 너무 많이 하면 뼈가 사가.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계속 물어보려고 지금. 좀 분명 어렸을 때, 야, 많이 하면 뼈사가, 그래서 적당히 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이제 성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특히 왜 사정을 매번 하지 마라, 뭐, 참아라,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중국의 방중술에서 나온 거거든요. 소녀경, 막 이런 데서. 근데 중국의 방중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건 왕이나 귀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첩첩이 많은. 그러니까 다 사정을 하면 나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보다는 내가 정말 할 사람 그럴 때만 좀 멋있게 하는 게 좋지 매번 하면 기운이 빠져서 못 살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그래도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접이불루, 뭐 환정보내 뭐 이런 얘기는 처첩이 많은 사람들 얘기고 일부 일처제는 좀 아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막 자기가 너무 섹스를 좋아해서 막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 이런 좀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사람들은 뼈삭을 연면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아까 제가 성기가 노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젊었을 때 성관계를 그러니까 섹스리스로 6개월을 지내면 그다음 또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50세 정도 지나갔고 섹스를 6개월 정도 안 했다? 그러면 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60 지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지구력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자들 경우도 몸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자의 질은 그 남자의 음경이 들어가는 질구에서 자궁 경부까지를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뭔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남자의 음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넓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애기 어깨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축력이 가능한 그런 부위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질액이 좀 덜 나온다고 했잖아요.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막 방광염도 자주 걸리고 질염도 자주 걸려요. 그게 액이 적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이 좀 건조하니까 피부도 또 얇아지거든요. 근데 부부관계를 해서 삽입을 해서 이렇게 계속 마사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경우에는 질 점막도 좀 건강하고 질액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많이 좋아진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질이 이 질구와 자궁경부를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하면 붙어버려요. 협착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남자도 여자도 규칙적인 섹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인 문제도 많이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게 자존감 측면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존감 측면에서는 그럼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끼치게 될까요? 자존감은 뭐 일단 섹스가 없어지면 무시당한다는 느낌 많이 드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별 의미가 없다. 매력이 없다. 어필하지 않는다. 이걸만으로도 되게 기가 죽잖아요. 위축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가 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가 뭘 잘하나? 뭐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섹스리스는 부부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장황하게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쪽으로만 씹으면 이렇게 약간 좀 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손을 부러뜨려. 그러면 이걸 재활을 안 하면 얘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성기관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래야만 건강한 그런 기관인 거죠. 안 쓰면 태야 된다는. 그렇죠. 진짜. 예. 그럼요. 안 쓰면 안 되죠, 잘. 그럼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섹스리스인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제 건강한 성생활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교수님만의 좋은 팁이 있다면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라. 섹스를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힘드는데 어색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넘어가려면 뭔가 좀 유머도 좀 필요하고 로맨스 같은 게 필요하죠. 아주 잔잔한 로맨스. 이거는 섹스리스이든 아니든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잔잔한 로맨스가 있어야 둘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머 되게 중요하고. 잔잔한 로맨스라는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왜 같이 밤에 손잡고 밤 산책하는 거, 그리고 왜 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가는 거. 결국 뭐예요? 이게 상대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 고마워. 오늘 뭘 좀 해줘야 되겠다. 뭐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오늘 좀 키스도 하고 좀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잔잔하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를 끊임없이 보여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잔잔한 로맨스를 많이 만든다. 잔잔한 로맨스를 계속 이어가서 만든다. 네, 대화한다. 둘이 마주보고 대화해야 돼요. 비즈니스 대화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새로 딴 잔은 항상 짠을 해야 되는데 짠할 때 무조건 눈 보고 짠하기. 이거 아이 콘택이 이거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눈을 안 보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 눈을 안 보고 얘기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 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진심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알콩달콩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들도 좀 만드셔야 돼요, 시간은. 일부러. 그래서 뭐 이렇게 샴페인을 매번 사가지고, 요즘 샴페인도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와인이나 소주 같은 거 독한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샴페인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도 퐁퐁퐁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 좀 재워놓고 두 분이 같이 얘기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어색한 섹스를 해보려면 늘 그렇게 지루했던 집에서 갑자기 섹스하자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건 되게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왜 좀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면 좀 뭔가 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본전도 빼고 싶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호텔의 인테리어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코지한 느낌이 들면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텔 같은 데 가는 거죠. 그럼 모텔은 정말 거기에 최적화된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멀어졌다, 그리고 많이 어색하다, 그러면 그것도 도움될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처음 둘이 만나서 연애했던 곳, 데이트했던 곳, 이런 데 둘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 뭐 많이 변했다, 뭐 여기서 우리 그때 뭐 먹었는데 당신 뭐 입고 나왔었지, 우리 무슨 얘기 했었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몽글몽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뭐 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또 섹스리스를 피하는 여러 가지 좀 팁들이 있죠. 뭐 가능하면 좀 살갗이 닿는 게 좋다. 그리고 상담 이렇게 오면 그 실크 슬립 사가라고 그래요. 아우 실크 슬립을 입고 어떻게 자요?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불편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올라가면 땡큐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왜 피부가 닿아야 뭔가 해볼 마음이 생겨요. 막 수면바지 이런 거 입고 자면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수면바지는 신호로 보내라. 오늘 나 생리 중. 뭐 혹은 뭐 오늘 못할 사정이 있음, 이런 거는 수면바지를 입으면 저 여자 못한다는 거네. 근데 줄기차게 수면바지를 입고 잔다? 이러면 이 남편도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 우리가 자다가 다리가 이렇게 싹 스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도 만지고 스프닝 자세로 뒤에서 앉기도 하고, 이래야 뭔가 생기지. 그렇게 떨어져서 자면 생기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같이 자라. 그리고 그 실크 슬립을 입으면 여자 자체도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져요. 내가 되게 여성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곰돌이보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해봐도 좋겠죠. 뭐 이렇게 요런 데 안마해주고, 발도 좀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이러면 뭔가 해볼 마음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럼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가기 위한 뭐 좋은 건강 습관이라든지 뭐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성은 남자도 여자도 피돌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돌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걷기, 뭐 산책, 혹은 뭐 짧은 거리의 마라톤도 좋겠죠. 러닝, 천천히 뛰는 거 요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등산 가는 것도 좋고, 뭐 배드민턴 같이 치는 것도 좋고, 이게 또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남자들은 좀 이제 전립선 비대가 이제 나이 들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좀 많이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토마토가 전립선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또 항산화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이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갈아서 드시는데, 이거를 갈아서 올리브유를 한 방울 정도 넣으면 훨씬 더 흡수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날 주스로 드실 때도 그렇게 드시고, 뭐 볶아서 요리하는 거, 김치찌개에도 토마토 넣고, 맛이 굉장히 우아해져요.
그래서 토마토 좀 일부러 많이 드시고 여자분들은 콩을 좀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청국장 같은 거. 근데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두유는 그 이소플라본 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두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서 뭐 두유 요즘 만드는 기계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서 뭐 드시기도 하시고 비지 같은 거, 뭐 청국장, 된장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둘이 마주보고 좀 왜 사인을 좀 자주 보내시고 그리고 섹스도 좀 자주 하시고 스킨십 많이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관계를 둘러싼 솔직한 질문들 우리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요.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해드리는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